자, 일단 선생님이 로그는 지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수를 실수 전체로 확장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 실수 전체로 확장된 지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고 그 수단으로서 로그를 만들었다고 얘기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로그 A의 우리가 일단 지수부터 스타트를 하자면 A의 X제곱은 B라고 표현됐을 때 그 지수의 성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 X는 그러니까 로그라는 건 지수값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밑이 A인 지수에서 B값을 갖게 할 때 그때 지수가 X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로그라는 거를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로그의 첫 번째는 무슨 유형이 있다라고 했었지? 로그의 조건. 로그의 조건은 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얘는 밑이라고 진수라고 하는데 밑과 진수는 로그의 조건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밑과 진수는 0보다 크되 밑은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요 로그의 조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그의 조건을 갖고 건드리는 형태의 문제들이 가볍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캐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인 로그의 연산 문제들이 펼쳐진다고 얘기했어요. 뭐 로그의 연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그의 연산은 연산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연산에 항상 뭐가 딸려다닌다고 했어? 밑 변환이 딸려 다니면서 연산을 진행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그의 연산이라는 건 밑이 당연히 통일이 돼줘야지만 연산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밑 변환이 깔고 들어오게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그 형태의 문제들이 이따 풀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그에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로그에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 정수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얘를 지수로 해석하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형 로그예요. 근데 상형 로그는 뭐 나올 만한 문제가 거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로그의 색깔이 많이 흐려지게 되는데 그래도 상형 로그에서 임팩트 있는 문제들은 조금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임팩트 있는 문제는 이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로그에서 실제 출제가 될 수 있는 유형은 이 정도 선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유형들을 가지고 한번 로그에 진입을 해서 문제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뭐 1번 같은 경우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2의 5분의 n이 자연수가 되는 밑줄. 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자, 로그 2의 5분의 n이 자연수야. 자, 1번 문제는 무슨 유형이냐면 지수와 로그의 관계 문제입니다. 자, 로그로 해석이 안 되면 이 녀석을 이제 지수로 턴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자연수 값을 내가 모르니까 n으로 설정하고요. 한번 내가 지금 로그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수로 전환을 시켜보자. 지수로 전환을 시키면 n은 로그 제곱값입니다. 밑이 2인 지수에서 n이 문자가 있네요. 쏘리. n이 있으니까 k로 하겠습니다. 요 자연수를 k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2의 k제곱이 5분의 n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n 값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n이라는 녀석은 5 곱하기 2의 k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지? 여기서 k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n은 어차피 1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k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n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n값을 조사를 해보면 1이면 10, 2 넣으면 20, 40, 80 이렇게 값이 발생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더하면 150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1번 위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1번은 지수와 로그의 관계. 지수와 로그의 관계. 자, 이 녀석은 항상 깔려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로그로 힌트가 주어졌는데 로그로 해석이 안 돼. 그럼 지수로 전환을 시켜서 해석을 하고요. 반대로 지수로 힌트를 줬는데 지수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뭘로 전환시켜서? 로그로 전환시켜서 해석을 해본다. 그 방향을 이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된다. 2번은 선생님 과제장. 저번에 아마
과제로 나갔던 문제 중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2번 문제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 나는 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멘트가 뭐였냐면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여기다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연수로 구성된 집합들이어야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단 집합 A는 A, B, C, D가 자연수구나. 요 정도 여러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데 B에다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겠죠. 얘도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 나는 첫 번째 힌트 해석이 누구냐? A, B, C, D는요. 3의 n제곱꼴의 성분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왜? 들어왔을 때 자연수가 돼줘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요게 일단 첫 번째 힌트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의 n제곱 성분들인데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A하고 B고요. 걔네들을 더해서 10이래. 그럼 3의 n제곱 성분을 더해서 12가 될 수 있는 건 3의 1제곱과 3의 2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는 3, 하나는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쪽도 3, 9가 존재를 할 거야. 근데 A가 3, B를 9로 잡았으면 이 녀석이 1이고 이 녀석이 2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교집합이 3하고 9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로그 3의 C가 3이 되겠죠. C는 누가 됩니까? 3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9가 돼줘야 되는데 D는 그러면 3의 9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원소들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C분의 D를 구해라. D를 C로 나누게 되면 3의 6제곱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아주 가볍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된다. 이해되니?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자연수 전체 집합. 요게 제일 중요한 중요한 힌트였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또 가벼운 문제예요.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입니다. 3번은 실수 조심하세요. 3번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아까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녀석이 자연수래요. 얘를 나는 K라고 설정을 해서 끌고 가겠다. 근데 3의 세제곱, 여기 3을 진수의 제곱으로 올리시면 3의 세제곱이 되겠죠. 로그로 해석이 난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뭐 로그로 바로 해석이 가능하면 해석하셔도 상관없는데 난 지수로 좀 턴시켜서 가볼게. n의 k제곱이 3의 세제곱 27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대.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뭐로 줬냐면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줬고요. k는 그냥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얘가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잡아 27이 3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k에 올 수 있는 수가 누구냐면 3의 약수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k 값이 1일 때 n이 27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3이면요 n 값이 누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n의 두 개를 더하시면 3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수하고 로그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안 하시면 뭐 기본적인 되게 쉬운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로그로 해석을 들어가려다가 해석이 막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별표 치세요. 4번이 상난이도입니다. 근데 4번이 실제 내신 문제에 좀 자주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4번 한번 힌트 한번 잡아볼게요. 쌤이랑 같이 풀 거니까 힌트만 잡아봐라.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쌤이랑 같이 한번 들어갈게요. 자, 문제 분석을 좀 같이 해볼 텐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뭐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난 미추치입니다. 로그 5의 3na-a 제곱과 로그 5의 3nb-b 제곱은 같은 자연수 밑줄 쳐라.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힌트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힌트는 로그 5의 3na-a 제곱 요 성분과 자, 그 다음에 로그 5의 3nb 마이너스 b제곱이 같은 자연수 값을 갖는데 자, 요걸 첫 번째 힌트를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요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마찬가지로 얘가 자연수다, 얘가 자연수인데 일단 첫 번째 여기를 보면 여기에서 난 뭐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냐면 진수자리의 성분을 잘 보면 같은 구조지. 3nx-x제곱에 대해서 a, b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얘네가 같은 자연수다. 그래서 얘를 일단 내가 어떻게 좀 해석할 거냐면 로그 5의 3nx-x제곱은 자연수의 해가 이 녀석의 해가 a, b다. 이렇게 선생님은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로그로 나는 해석이 좀 안 돼서 이 녀석을 지수로 좀 전환을 시켜볼게요. 얘를 지수로 좀 전환을 시키면 3nx 마이너스 x제곱은 5의 자연수 제곱, 얘를 뭐 k라고 둘까요? 5의 k제곱의 해가 a, b다. 이렇게 해석을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로그로 해석이 좀 잘 안 보여서 지수로 턴시켰더니 좀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셔야 되는데 두 함수와의 관계로 해석을 좀 해볼 거거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간략하게 그려보면 이쪽이 0이고 이쪽이 3n이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쫓아오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내가 y는 5의 k제곱이라는 상수함수, 얘는 상수입니다. 어차피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상수가 될 거고요. 5의 k제곱을 그렸더니 두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a, b가 된대요. 이쪽이 a, 이쪽이 b. 요렇게. 자, 그럼 나는 일단 첫 번째로 좀 힌트가 보이는 건 있어요. 봐봐. 그럼 얘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본 건 해가 두 개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왜? 얘는 2차 함수고 최대값이 존재를 할 거야. 그럼 5의 k제곱은 그 최대값보다 뭐가 되겠니? 작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은 이 녀석의 힌트를 좀 간략하게 좀 보면 얘 최대값이 누가 됩니까? x-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2분의 3n 제곱 빼기 4분의 9n 제곱 플러스 4분의 9n 제곱이거든. 그래서 4분의 9n 제곱이 최대값이 되는데 이 녀석보다는 5의 k 제곱이 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힌트 물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힌트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따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왜냐면 해가 두 개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첫 번째 힌트 한번 해석해 봤고요. 자, 두 번째 밑줄 쳐라. 0보다 크고요. 누가? b-a. b-a 밑에다 써라. 두근의 차. 이 녀석 이제 두근의 차가 되겠네요. 두근의 차가
5분의 3n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실수 A, B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이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차를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방정식 넘어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3nx 플러스 5의 k제곱은 0. 여기서요.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3n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가 5의 k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근의 차 베타 마이너스 거기 보면 이제 b 마이너스 a. 여기서 두근이 a b니까 뭐 알파 그래.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a 플러스 b로 보고요. 쏘리. 이 녀석을 그러면 a b로 보겠습니다. 두근이 a b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b-a라고 얘기했고요. 얘를 두근의 차라고 쌤은 해석을 할 텐데 루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의 제곱 9n제곱에서요. 얘 몇 개? 4개 빼면 되겠네. 4 곱하기 5의 k제곱을 빼서 루트를 씌우면 b-a가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그냥 근각에서 연계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두근의 차를 구하라고 해서 차를 구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0보다 크고요. 누가? 루트 9n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의 k제곱이. 자, 그리고요. 이 녀석이 5분의 3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힌트 해석을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게 n을 찾아야 될지 k를 찾아야 될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자연수 n에 대한 성분을 요구를 해서 난 n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출 거거든. 알겠니? 일단 여기까지는 오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풀어헤 쳐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제곱해서 왜 양수값이니까 제곱해도 부도 방향은 안 바뀔 거거든. 그래서 전체를 제곱해서 부등식을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제곱하면 일단 0을 제곱하면 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제곱하면 9n제곱 천천히 쫓아와 마이너스 4 곱하기 5의 k제곱. 자, 이 녀석은 5분의 3에 25분의 9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오시니? 자,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 너네가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요. n의 총합을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n에 해당하는 부등식을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k를 넘겨서 이제 정리 정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쪽에 대한 부등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5의 k제곱보다는 크다. 누가? 9n제곱이. 자, 그래서 양변에 9로 나눔으로써요. 9분의 4 곱하기 5의 k제곱보다 크네요. 누가? n제곱이. 요게 첫 번째 부등식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 이쪽을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이 됩니다. 두 번째 부등식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겨서 빼시면 어떻게 됩니까? 25분의 9로 묶어주시면 24 곱하기 9가 될 거고요. 9n제곱. 이 녀석이 4 곱하기 5의 k제곱보다 작다. 그래서 4 나누면 얘가 6이 될 거고요. 그럼 n제곱은 54분의 25 곱하기 5의 k제곱이 될 거고요. 정리정돈 해주시게 되면 여기 누가 되겠니? 54분의 5의 k 플러스 2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쫓아오십니까? 그래서 n값을 문제에서 구해야 되니까 n에 대한 부등식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출제자가 물어보는 성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k는 자연수라고 했잖아. 아까 여기서 k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1부터 때려 넣으면서 범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자연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노가다 살짝 들어와야 돼. K가 1일 때입니다. K가 1이면요 9분의 20보다 크고요. N제곱이 1 들어오면 누가 되니? 54분의 125가 됩니까? 얘들아, 얘 2점 얼마 얼마고 얘 3점 얼마 얼마야. 요 범위 안에 제곱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아웃입니다. 자, K가 2일 때요. K가 2면요 9분의 100보다 크고요. 얘는 뭐야? 54분의 5의 4제곱이 될 겁니다. 뭐 계산하시면 625가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 11점 얼마 얼마 아니니? 이 녀석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야? 11, 얘도 11점 얼마 얼마 나오지. 그럼 범위 안에 제곱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아웃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K에다가 자연수를 계속 넣어보시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N값이 어찌됐건 N값이 아까 누구 이하라고 했니? N값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K가 3일 때 값이 갑자기 훅 커지기 시작할 거거든. 얘가 제곱수라서 지수의 형태라서 값이 엄청나게 확 커지기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9분의 125 곱하기 4, 600이 되겠죠? 600? 500? 여기 어차피 여기다 5만 계속 곱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를 계속 곱해 나가면 돼? 5를 곱해 나가면 돼요. 근저에다가. 얘 5 곱하면은 3125가 되겠네요. 얘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 얼마니? 이 녀석. 50 몇입니까? 5점 얼마 얼마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선생님 이거 노가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노가다 해야 돼요. 어차피 K로 범위를 잡아도 노가다를 어차피 다 들어가야 돼서 노가다성이 좀 들어오는 문제가 된다. (57점) 얼마 얼마가 되겠습니다. 요 범위 안에 제곱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겠죠. 아웃입니다. 자, K가 4일 때입니다. 네, K가 4일 때는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또 5를 곱해주면 돼. 9분의 2500. 자, 그 다음에 얘에다가 5를 또 곱해주면 되겠죠. 9분의, 네. 에라이씨. 5 곱하면 15,600이 되겠네요. 15,500. 5 곱하면 625. 요렇게 잡히겠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자, 선생님 여기다 5를 한번 곱해볼 건데, 봐봐. 여기다 5 곱하면 대략 얼마야? 275점 얼마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니? 자, 그리고 여기에다 5 곱하면 누가 되니? 물론 값이 소수점 때문에 좀 1, 2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따 5 곱해주면은 얘가 285가 돼요. 285? 얘네 이거는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지? 여기는 뭐 275점 얼마가 될 거고, 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1호 625. 얘 9로 나눠 보시면 얼마가 돼? 79, 63, 32. 아씨, 계산이 빡시네. 3125에다 5 곱하면은, 네. 뭐야? 여기 분모 54구나. 54, 쏘리. 자, 그래서 1호, 625. 54로 나누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계산하시면 108,
48, 482, 9 안 되고 8, 58에 40, 432. 289점 얼마 28, 네, 9점. 그지? 자, 그럼 물어볼게. 얘 289점 얼마거든. 요 범위 안에 제곱수가 존재하네요. 누구의 제곱? 그치? 17의 제곱이 생깁니다. 그래서 n이 17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K를 쭉 가보셔야 돼. 선생님도 노가다 해서 다 찾았어요. 이 녀석은 뭐 여기서 어떻게 한 방에 딱 정리해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K 값을 대입해서, 물론 학교 시험에서 이거 직접 계산을 할 때 범위를 좀 더 제한시키겠지. n이 50 이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0 이하라고 조건을 걸면 여러분들 K가 4까지만 가보시면 되니까. 알겠니? 알겠니? 모르겠니?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계산을 해봤을 때 K가 5 집어넣었을 때도 제곱수가 나와요. 범위 안에. 그 제곱수가 38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직접 계산해봤어요. 자, 그리고 K가 6일 때 존재하지 않으면서 끝나요. 왜? n이 52,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시면 양쪽 값이 2500이 넘어가 버리거든. 문제에서 50 이하라고 했는데 일단 50 이하에 대한 수가 더 이상 잡히지 않는 범위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n값은 17과 38, 요 두 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녀석을 노가다 없이 최대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다 해봤는데 노가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n값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변수 k에 대해서 수치를 우리가 대입을 하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얘는 노가다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알겠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낸다고 하면 나는 20 이하라고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을 잡을 수 있게 시험 문제 17만 잡히게끔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그거죠. 알겠니? 그래서 요 녀석의 구조는, 그러니까 전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줘야 될 건 요 구조. 요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야. 요 힌트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시계 구조가 나왔을 때, 아, 얘를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성분으로 해석을 해서 들어가는 구조구나. 요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라 요 부분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5번은 로그의 정의 문제입니다.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로그의 정의 문제. 뭐 이 녀석은 간단하죠. 첫 번째 밑 조건부터 갈게요. 밑 절대가 x-3이 0보다 크되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요 녀석의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x가 되지 말아야 될 성분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x가 누가 되면 안 되니? 3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0보다 크면 다 어차피 클 거 아니야. 절대값이니까. 두 번째 1이 되면 안 되니까 x값이 2하고 4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 조건을 통해서 x가 되지 말아야 될 성분만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수 조건입니다. 자, 진수 조건에 의해서 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16 마이너스. 자,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범위 안의 수 중에서 아까 2, 3, 4를 제외시키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해당되고 1 해당되고 2, 3, 4 빠지고요. 5. 그래서 총 3개가 잡히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로그 조건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는 로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는 문제 구조였고요. 자, 6번 위에다 쓰세요. 로그의 연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은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로그 3의
n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거기다 밑줄 칠게요. 자, 진수값이 이런 구조가 나왔고 잘 봐봐. 밑에 물어보는 값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그럼 얘는 로그에 여기 봐보세요. 얘는 규칙 여러분들 얘는 지금 몇 개를 계산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잡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진수 부분을 통분을 시키면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될 거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서 항들이 상쇄가 되는 구조가 잡히게 된다. 혹시 이거 너네 수열 배웠을 때 이거 기억나니? 망원급수요. 그래서 그 망원급수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숙제로 맡기도록 하고요. 답은 99가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맡기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오케이, 요거 풀어볼게요. 아까 요 문제에 대해서 살짝 헷갈렸는데 7번이 실수 조심하세요. 7번 옆에서 하나 실수 조심. 7번 문제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 문제 풀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봐봐. 자, 이 녀석이 정수다. 근데 얘는 어차피 지수 구조이기 때문에 양의 정수, 정확하게는 양의 정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 녀석이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 성분이 누가 돼줘야 돼? 자연수가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지금 0이 될 수 없는 구조고요. 즉 첫 번째, 로그 n의 4가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값을 찾아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n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누구야? 2하고 4가 잡히겠네. 그래서 애들이 보통 여기까지만 쓰고 틀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풀고 6인데 하고 보기를 봤는데 답이 없단 말이야. 이 문제 무슨 문제일까? 이거 지수의 밑변환 문제야. 위에서 지수의 밑변환입니다. 자, 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의 밑변환. 자, 밑과 자, 지수 자리에 로그 성분이 존재하면 진수의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바꿔서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바꾸시면요. 4에 로그 n의 3이 될 거거든요. 근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에 2 로그 n의 3이 될 거고 2 올리시면 제곱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요 녀석의 성분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2에 로그 n의 9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녀석이 정수가 된다. 아, 양의 정수, 자연수. 자, 그럼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 성분도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n이라는 수가 또 누구 또는 누가 될 수도 있어? 3 또는 9도 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요게 추가로 잡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실수 조심하라고 했던 게 지수의 밑변환 구조도 잘 고려를 해달라. 그래서 요 총 n이 4가지가 잡히게 되겠네요. 그래서 6 더하기 10이니까 답은 18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따라오십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요런 문제를 보면 잘 봐봐. 처음에 출제자가 방향을 던져줬잖아. 요 녀석의 값을 던져준 이유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로그 값으로만 줄 텐데 지수의 로그를 달아서 줬다는 건 지수의 밑변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밑변환을 진행할 수 있어요라는 조건을 던져준 거란 말이야. 그럼 너네가 얘를 딱 보는 순간 아, 얘 지수의 밑변환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럼 걔를 시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건드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실수 조심하라고 했던 게 조금 더 생각을 들어가 달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었고요. 자, 8번 문제 나쁘지 않습니다.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도 내신에 간혹 나오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입니다. 천천히
출제자가 뭘 의도를 하는지를 천천히 고민하면서 물어. 8번은 좀 어려워요. 8번 상입니다. 8번 상 난이도고요. 얘는 천천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추론을 한번 해봐.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했지만 문제 분석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읽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고민해야 될 걸. 학준아, 8번을 어떻게 해석할래? 이 문제는 힌트가 딱 하나 있거든? 에? 오, 저는 여기다 좀 해석해봤어요. 로그 A의 B가 정수 밑줄. 여기다 체크했거든. 얘 힌트 요거 하나인데, 근데 물론 뭐 집합 안에 조건제시법으로 뭐 하나 던져주긴 했습니다. 자, 일단 거기 보시면요. 집합 A가 2의 n제곱 성분인데 n이 20 이하의 자연수거든.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첫 번째, A하고 B는 무슨 구조야? 2의 n제곱 성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 2의 뭐 m제곱이라고 두고요. B를 2의 n제곱 구조로 두겠습니다. 이해되니? 뭐 m에는 20 이하의 자연수들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로그 A의 B가 정수라고 지금 던져주고 있네. 그럼 얘가 정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뭐야? 로그를 던져줬다는 건 이 자리에 2의 m제곱과 2의 n제곱을 집어넣으면서 미체 조건은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로그 2의 m제곱에 2의 n제곱이 될 거고, 자, 미체 제곱은 분모, 진수의 제곱은 분자로 나가겠죠. n분의 n이 된다. 즉, 이 녀석이 정수가 된다. 아, 자, 그러면 아까 지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성분들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럼 그 자연수의 관계를 제시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잘 봐. 그럼 이제 m과 n에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가 가능한 성분의 개수를 요구했다는 건 결국 m과 n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누구 기준으로 가실래요? 나는 m 기준으로 갈래요. 왜? m이 누구냐에 따라 n은 어차피 m의 배수가 되면 끝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럼 m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오케이. 1부터 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m이 이럴 때요. 근데 문제에서 조심해라. 서로 다른 투수 A, B 밑줄. A, B가 서로 달라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m과 n도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m이 1이면 뭐 모든 자연수가 다 가능한데 1을 하나 빼주니까 n이 총 몇 개가 가능하니? 19개가 가능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m값이 2면요. 2의 배수가 10개 있는데 내 자신 하나 빼주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9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이 3이면요. 20 이하의 자연수 중 3의 배수가 몇 개? 6개인데 내 자신 하나 빼주니까 5개가 될 겁니다. m이 4면요. 4의 배수 5개 하나 빼주니까 4개. m이 5면요. 계속 가야지 어쩔 수 없어요. m이 5면요. 5의 배수가 몇 개야? 4개인데 하나 내 자신 빼주니까 3개. m이 6이면요. 2개. m이 7이면요. 하나. 야, 그러면 한 개가 잡히는 녀석이 꽤 많겠네? 어디까지가 하나입니까? 10까지. 이해되니? m이 7부터 어디까지? m이 10이 될 때까지 똑같이 한 개가 잡히겠죠. m이 11부터는 내 자신 하나밖에 안 잡히니까 안 돼.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개수들 뭐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다 더하면 38, 43, 47, 50, 52, 52개에다가 누구 더해주면 돼? 잠깐만. 개수를 잘못 썼나?
에이, 여기서 잘못했네. 28, 그지? 28에 33, 37, 40, 42. 42에다가 얘 몇 개 더하면 돼? 4개 더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니? 46가지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쫓아오셔? 이렇게요. 난 이 문제는, 야, 얘들아, 봐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조금만 고민을 해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내신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흔하게 내신에 나오진 않아요. 흔하게 나오는 구조는 아닌데, 이제 문제를 만약에 조금, 뭐랄까, 어렵게 내서 애들한테 좀 변별력을 주려고 한다. 그럼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조가 어디서 좀 많이 나오냐? 수능 특강에서 좀 많이 나와요. 수능 특강 레벨 3 같은 데 가면은 이게 경우의 수를 좀 접목시켜서 그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간혹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구조도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장형이에요. 여기 봐라. 자,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문장형 문제는 내신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문장형 문제가 출제가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지? 나온다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안에 식이 존재하는 문제와 식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 나눠질 수 있다. 식이 존재하는 문제는 문제 잊지 마시고 수치 대입해서 바로 풀라고 얘기했고요.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식이 어떤 구조로 세워지게 된다? 어떤 구조로 식이 세워지게 된다? 너네 등비수열 배웠잖아. 등비수열 구조야. 처음의 항 곱하기 배율의 n제곱 구조로 식이 세워진다고 얘기했다. 항상. 알겠니? 자, 9번 문제는 문제 안에 식이 존재하죠. 요거는 수치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니? 요건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답은 2번이거든요. 요거는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한번 풀게요. 10번 이제 로그의 연산에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자,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10번입니다. 제대로 봐봐. 이 문제 무슨 문제니? 서진아? 10번 무슨 문제일까? 너가 이제 힌트를 딱 보는 순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거 힌트 어딜 것 같아? 서진 씨, 요 문제 힌트 어딜 것 같아? 자, 쌤은 여기다 밑줄 쳤어요. 로그 10의 3은 A, 로그 10의 5는 B, 밑줄.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던져준 로그가 밑이 다 누구니? 10이죠. 근데 문제상에서 질문이 들어올 로그는 밑이 10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뭐 해줘야 돼? 밑 변환 문제야, 이거.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밑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성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F에다 대입을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 흐름을 잘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그 9의 2를요. 밑을 10으로 밑 변환을 하죠. 분자분모로 찢어지겠죠. 로그 10의 9. 상형 로그라 밑을 생략시키겠습니다. 로그 2. 이렇게 분자분모로 찢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로그 10의 3. 밑에 분모가 얘는 지금 3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자, 로그 3이 A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는 2A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분자 로그 2인데요. 그 밑줄 쳐라. 로그 5는 B 밑줄. 얘들아, 여기 봐봐. 선생님 뭐라고 했어? 로그 5가 나오면 항상 뭘로 해석해라? 로그 2분의 10으로 무조건 해석하라고 했어요. 옆에다 쓰세요. 로그 2분의 10.
자, 그래서요.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자, 1 마이너스 로그 2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B랍니다. 그래서 로그 2는 1 마이너스 B로서 정리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체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을 A하고 B로 표현을 했고, 자, 이 녀석의 성분을 fx에다 대입해라. 네,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2a 분의 1-b 더하기 1분의 x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1-2 곱하기 2a분의 1-b 대입 완료했고요. 정리만 좀 합시다. 2a분의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분의 2a로 그냥 끌고 갈게요. 2a분의 번분수로 그냥 쳐버리려고. 네, 2b 2b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그래서 번분수로 정리 정돈을 좀 해주시게 되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분의 누가 됩니까?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정돈이 완료가 됐네요. 이해됩니까? 더 이상 정리정돈 불가능하고요. 네, 답은 네, 4번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따라오십니까? 얘들아 여기 봐봐. 쌤이 얘기했어요. 로그의 연산을 할 때는 밑을 그럼 잘 봐. 요 힌트를 써야 돼. 자, 서진아 잘 봐. 출제자가 저 로그 10에서 한 걸 로그 10에 5를 쓰라고 힌트를 던져주고 있어. 그지? 그럼 요 힌트를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준 건 로그 9의 2란 말이야. 이 힌트를 지금 현재 내가 쓸 수가 없지요. 이 힌트를 쓰기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 밑을 변환시켜라. 뭐에 맞춰서? 힌트에 맞춰서. 이해됩니까? 네, 선생님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10번 문제 가볍게 봤고요. 자, 우리는 11번까지 풀고 좀만 쉬었다 갈 겁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봅시다. 11번입니다. 왜냐면 선생님 요거 심화 교재는요 상형 로그를 좀 많이 뺐어요. 왜냐면 상형 로그 문제가 실제 거의 출제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로그의 연산 쪽에 조금 무게를 실어서 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힌트 따라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힌트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봐.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떻게 풀라고 힌트 방향성을 잡아주고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대로.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봐봐. 야, 출제자 의도대로 따라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강의 준비를 해왔는데 의도대로 보면 내가 강의 준비를 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의도를 그냥 그대로 얘기해 줄게. 자, 첫 번째 힌트 밑줄 쳐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밑줄. 자, 근데 뒤에 힌트 거에다 한번 화살표로 날려볼래? 자, 뒤에 힌트를 보시면 A, B, C가 모두 어디에 있니? 얘들아, 뒤쪽에 힌트를 보시면 A, B, C가 모두 어느 자리에 존재해요? 지수 자리에 존재하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잘 봐. 첫 번째 힌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라는 힌트를 줬고요. 자, 두 번째 힌트는 누구냐면 3의 A제곱이 X, 3의 B제곱이 Y, 3의 C제곱이 Z. 요 힌트를 출제자가 던진 거야. 야,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은? 이거 기억나니? 지수의 연산 방향 제시 아닙니까? A, B, C가 지수 자리에 존재하고요. 지수들을 더하라는 거야. 그럼 대응되는 실수를 뭐 해라? 곱해라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두 개의 힌트를 통해서요. 아, 선생님 얘네들을 다 곱하시면 3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이 될 거고요. 결국 얘가 XYZ와 같네요. 이거 찾으라는 거야. 의도를 그대로 따라가 보라니까. 자,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는 거 3의 0제곱. 이 녀석 값이 누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 1. 이해되니? 네, 요거를 찾으라는
힌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구야? 로그 x의 yz입니다. 더하기 로그 y의 z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z의 xy가 되겠죠. 그럼 잘 봐봐. yz는 누가 되니? 네, x분의 1 돼요. 그럼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므로 이 녀석 누가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x는 누가 됩니까? y분의 1. y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니? 얘 계산하시면 누가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y는 누가 돼? z분의 1. z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 정리해주면 누가 돼? 마이너스 1. 나이스. 그럼 답은 누가 됩니까? 마이너스 3. 굉장히 간단하게 떨어지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야. 출제자가 왜 얘네 두 개를 줬을까? 아, A, B, C가 지수 자리에 존재하는데 지수값들을 더하라는 건 대응되는 실수를 곱하라는 거구나. 이해되니? 그 방향성만 보셔도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한번 같이 가볼까? 야, 14번 자, 선생님은 어디다 체크했냐면 물어보는 성분에 체크했어요. 왜냐면 힌트가 너무 중구난방이야. 첫 번째 힌트 보시면 A분의 B를 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의 로그의 B제곱이 세제곱근 25.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봤더니 미치 5인 로그로 성분들을 다 바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힌트들을 미치 5인 로그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양변에다 미치 5인 로그로 붙일게요. 그래서 로그 5의 A분의 B가 로그 5의 5,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해 주시면 네, 로그 5의 B 마이너스 로그 5의 A가 1이다. 이렇게 힌트를 좀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양변에다 뭐를? 미치 5인 로그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는 양변에 미치 5인 로그를 붙여주게 되면 자, 로그 5의 A에 로그 5의 B제곱인데 얘를 앞으로 끌어내리면 로그 5의 B 곱하기 로그 5의 A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뒤에 있는 녀석이 로그 5의 자 25, 5의 제곱이고요. 5의 3분의 2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네요. 내리시고 없애주시면 얘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아하.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이거 보세요. 얘 양변에 뭐를 곱해주고? 마이너스를 곱해준다. 그래서 얘를 완전 세제곱해서 이제 이 녀석 곱셈 공식 변형을 쓰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 5의 A 마이너스 로그 5의 B를 완전 세제곱을 해서요. 플러스 3 곱하기 로그 5의 A 곱하기 로그 5의 B 곱하기 로그 5의 A 마이너스 로그 5의 B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요. 이 녀석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더하기 2 곱하기 아까 얘 누구였니?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뭐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성분을 갖고 힌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5번입니다. 얘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풀어볼게요. 요게 지금 연산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히 여기 보세요. 나는 좀 문제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보고 갈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게 이거야. 힌트를 너네가 뭐 기존의 방향대로 막 풀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좀 펼쳐질 수 있어서 이제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문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고 가시는 게 좋거든. 일단 첫 번째 보세요. 가를 보시면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등호가 2개 이상 펼쳐지면 뭐 설정해라? 뭐 는K를 설정할 수도 있죠. 그죠? 는K 설정이 들어올 것 같고, 나를 보시면 밑이 지금 다르지만 밑을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나 조건을 오히려 보면 3분의 1 나갈 거고, 2분의 1 나갈 거고, 로그 2의 C는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정돈하면 얘를 할 수 있나라고 했는데, 근데 이 녀석이 얘는 지금 로그 2A 더하기 로그 2AB 더하기 로그 2의 C 개수들이 달라요. 그치? 현재로서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가를 이용해서 A, B, C를 한 문자로 통일을 시킬 거고 계산해서 내려옵시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처음에 가에서 제시했던 방향 는K 설정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 해석으로 한번 가볼까? A는 양변에 세제곱하면 되니까 K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K의 제곱이 될 거고요. C는 K의 4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힌트로 내려갈게요. 자, 집어 넣으시게 되면 3분의 1 로그 2의 K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K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K의 4제곱. 요 녀석을 좀 정리할 건데요. 진수의 제곱 앞으로 끄집어 내리면 약분돼 사라질 거고, 진수 제곱 앞으로 끌어내주면 사라질 거고, 그지? 얘를 내려주면 얘는 4. 선생님, 이 녀석 정리하면 얘 결국 6 로그 2의 K였네요. 네. 그래서 이 녀석 값이 2여서요. 로그 2의 K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가 됐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제시한 성분이요. 로그 2의 A, B, C 곱을 원합니다. K의 몇 제곱이 됩니까? K의 9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9 곱하기 로그 2의 K 값을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아까 로그 2의 K가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답은 누가 됨을?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끝.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뭐 얘는 그냥 노멀한 형태의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 막 문제를 볼 텐데,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적으로 압박을 줬을 때 기본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어놓고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도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변별력 문제 맥시멈 나와봤자 한 6, 7문제야. 그 6, 7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뭐 요 정도 한 중베이스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제 문제 전체를 좀 보면서 들어가는 훈련도 같이 시키고 싶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니? 아이고야, 16번 어렵지 않아요. 16번 충분히 여러분들, 요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건 쉬우니까 숙제로 맡기도록 하고요. 답은 63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7번인데 17번도 이제 기본 연산을 가지고 응용으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구조 문제입니다. 네, 한번 풀어볼게요. 17번입니다.
조금 연산이 길어질 겁니다. 학순아, 거기 뒤에 히터 좀 꺼줄래? 거기 카메라 가방 옆에 리모컨 있을 거예요. 저 카메라 가방 옆에 리모컨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거 2번 누르면 돼. 제 향하고 눌러야 돼. 밑에 저기 밑에 히터. 한 번 더. 한 번 더. 땡큐. 자, 여기 볼까요? 자, 봐봐. 일단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잘 보면 밑이 모두 누로 주고 있니?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잘 봐. 이거 내신에 뭐 이거는 완벽한 내신형 문제야. 모의고사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두 근의 합입니다. 로그 9의 A 더하기 로그 9의 9B. 자, 이 녀석이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로그 9의 A 곱하기 로그 9의 9B. 이 녀석이 로그 9의 9A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힌트들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힌트들을 보시면 다 모두 다 밑이 누굽니까? 9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성분도 밑을 9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밑을 9로 좀 턴을 시키면 밑 변환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로그 9의 9A 분의 로그 9의 B 더하기 이 녀석도 밑 변환을 해서 이제 번분수로 올리게 되면 로그 9의 9B 분의 로그 9의 A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쫓아오세요? 쫓아오십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이제 좀 문자가 좀 이게 복잡하니까 좀 치환해서 정리를 좀 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를 좀 치환하려고 할 거냐면요. 로그 9의 A를 내가 대문자 A로 치환을 해서 좀 가려고 하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 로그 9의 9 더하기 로그 9의 B가 되겠지. 1 더하기 로그 9의 B잖아. 이 녀석이 1 더하기 로그 9의 B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 9의 B를 세면 B로, 대문자 B로 치환해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힌트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 플러스 B가 5다. 요게 좀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요 녀석은 두 번째는 A 곱하기 B 플러스 1. A 곱하기 B 플러스 1이 얘 누구야? 1 플러스 A와 같더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힌트를 조금 더 손질을 좀 해주면 AB 플러스 A는 1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A 없애주면 A, B는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힌트가 잡히겠네요. 쫓아오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정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오케이, 요 뒤에 있는 식을 가지고 대문자 A, B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분모를 보시면 A 플러스 1분의 분자가 B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B 플러스 1이네요. B 플러스 1분의 분자는 A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통분해서 좀 정리정돈 해볼게요. 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분의 통분해서 분자를 좀 정리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내가 식을 정리해서 써줄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그리고 나서 수치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얘만 좀 찾으면 되는데 일단 다이렉트로 바로 구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까 1이었고요. 5고 1이니까 7 분의, 자, 요 녀석은 지금 5가 됐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에서 2를 빼면 되니까 23 더하기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계산하면 답이 4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될 수 있다. 17번도 얘들아 잘 봐. 결국 이거 무슨 문제였던가?
밑변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로 뻗어나가면서 밑변환까지 되겠잖아. 로그의 연산 문제는 밑변환을 항상 동반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그가 내신 문제에 나올 때 내 생각에는 연산으로 거의 대부분 깔리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산 쪽에서 하다하게 줘봤자 어차피 이 정도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구조로 나올 거니까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18번은 의외로 선생님이 좀 상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풀 거예요. 18번 상이라고 빼주시고요. 자, 뒤쪽 1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번입니다. 위에다 쓰세요.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셨나? 자, 한번 가볼게요. 로그의 첫 번째 조건으로 시작을 하네요. 로그 값이 존재하도록.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밑조건부터 가겠습니다. x-5가 0보다 크되 밑이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 5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며 6보다 커야 되겠네요. 6이 빠지니까. 이해됩니까? 밑 조건에 대해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두 번째는 이제 진수 조건입니다. 자,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빼기 24 0보다 크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상황에서 정리 정도만 좀 해주겠습니다. 플러스 24 0보다 작고요. 38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하. 그래서 x값이 3보다 크고요. 8보다 작네요. 이렇게. 그럼 밑조건과 일단 진수 조건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좀 찾자면 공통범위 찾으면 어디가 되니? 5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며 6보다 크고 8보다 작네요. 공통범위를 찾으면 이렇게 잡힙니다. 쫓아오십니까? 쫓아오세요. 자, 공통범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로 내려가자면 로그 2의 x의 정수분. 그래서 얘 범위 안에 존재하는 자연수야. 야, 그럼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자연수 누구밖에 없냐? 7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x가 7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면, 로그 2의 7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래요. 예, 보세요. 자, 이 녀석의 값의 정수 부분을 찾으려면 지수로 턴시켜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지? 근데 바로 아마 보일 거야. 뭐, 누가 되니? 2라고 바로 보일 거예요. 그죠? 왜냐면 7이라는 값이 2의 몇 제곱과 몇 제곱 사이에 있냐.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할 텐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는 x로 처리를 하셔서 지수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은 7인데 그래서 이 x 성분을 분석을 하는 거니까 2의 제곱보다는 크고 2의 세제곱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 x가 2점 얼마가 될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얘 증가함수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2의 x제곱은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 사이에 있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2와 3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수 부분이 a라고 했습니다. a 값은 2가 될 거고요. 소수 부분은 못 찾아요. 소수 부분 못 찾기 때문에 내 자신에서 누굴 빼야 된다?
정수 부분을 빼야 된다. 그래서 로그하고 뭐 여러분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하고 싶으면 계산 들어갈게요. 그래서 굳이 뭐 b를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상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 게 2의 a-b제곱입니다. 2의 a-b제곱인데 2에 계산하시면 4-로그 2의 7제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좀 해주시면 16에서 빼라, 나눠라 2의 로그 2의 7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밑과 진수 자리 바꿔주면 얘는 7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7분의 1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캐치해 주시면 아주 나이스.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냥 가볍게 툭툭.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 로그의 조건을 통해서 x값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 결론적으로 그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 형태의 문제로 빠지는 구조의 문제였고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물론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거야. 20번 문제 한번 풀어봐라. 20번. 얘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 한번 풀어볼게요. 20번입니다. 아니,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푸는 방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차근차근 힌트만 잘 해석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윤성아, 힌트 한번 잡아봐라. 잘 모르겠으면. 그걸 해석해서 한번 너 잡아봐. 최대한 해석할 수 있는 까지 터치해봐야지. 자, 20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20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여기 아까 윤성이가 얘기했던 로그 3의 88과 로그 7의 88의 소수 부분을 A, B를 할 때 끊어라. 거기가 첫 번째 힌트야. 자, 그러면 로그 3의 88의 정수 부분을 이제 정수 부분을 찾아야 소수 부분이 나오거든. 이제 바로 해석하는 방법 연습해보자. 봐봐. 88은 3의 몇 제곱과 몇 제곱 사이에 있어? 3의 4제곱과 5제곱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4점 얼마가 된다. 그래서 정수 부분이 4야. 그래서 얘를 통해서 선생님 얘 소수 부분이 A인데 A 값은요 내 자신에서 누구를 뺀 값이야? 정수 부분을 뺀 값이야. 이게 첫 번째 힌트 해석이야. 두 번째 로그 7의 88이 되겠죠. 자, 로그 7의 88. 이 녀석의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을 찾고 가자. 88은 7의 몇 제곱과 몇 제곱 사이에 있어? 7의 제곱과 7의 세제곱 사이에 존재하지 않겠니?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정수 부분이 2가 된다. 자, 그래서 소수 부분의 B값은 누가 된다는 거야? 로그 7의 88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하시죠. 물론 더 정리하고 싶은데 일단 더 써요. 오히려 더 손대봤자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A, B 값을 찾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 자, 밑줄처럼 3의 P 플러스 A제곱 곱하기 7의 Q 플러스 B제곱이 63의 배수 밑줄.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3의 P 플러스 A제곱 곱하기 7의 Q 플러스 B제곱 얘가 누군지를 좀 찾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좀 정리 정돈을 좀 해볼게요. a 자리에 좀 넣어주게 되면 3에 p 플러스 p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앞쪽으로 좀 붙였고요. 플러스 로그 3에 88 제곱 이렇게 좀 써봤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7 b가 들어올 텐데 마이너스 1을 q 쪽으로 좀 붙여볼게요. q 마이너스 2 더하기 자 로그 7에 88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정리정돈할 텐데 이거 봐봐요. 자 얘가 지금 요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값이지. 근데 뒤에 성분을 잘 보면 지수의 밑변환이 가능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좀 찢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3의 p-4제곱 곱하기 3의 로그 3의 88제곱이 될 거고 진수와 미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하시면 얘가 88이 되겠네요. 천천히 뭐 연산한 거야 그냥 천천히. 그래서 얘도 7에 q-2제곱 곱하기 7에 로그 7에 88제곱이 될 거고요. 얘도 진수하고 미체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시면 얘도 누가 나와? 88. 오. 그래서 값을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88의 제곱 곱하기 3의 p-4제곱 곱하기 7의 q-2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자, 이 녀석이 63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근데 잘 봐. 63이 7 곱하기 3의 제곱이잖니. 그죠? 그런데 88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7과 3이 들어있잖아. 그럼 88의 제곱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최소 3이 2개 이상, 7이 1개 이상만 들어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p-4가 누구보다 커나 같고 p-4가 2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q-2가 1보다 커나 같으면 어차피 63의 배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p는 6보다 커나 같고 q는 3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 p는 최소가 6, q는 최소가 3이 되므로 더해주면 9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니까 쫄 필요 없다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절대 어렵게 안 나. 이 정도 선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상용 로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상용 로그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21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따 한번 가볍게 풀어보려고 하고요. 자, 22번 별표 쳐라. 요게 이제 내신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2번입니다. 이거는 힌트를 한번 차근차근히 해석해서 가볼게요. 이거 봐봐. 얘들아,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적고 갈게. 야,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을 갖고 내가 뭐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 나 상용 로그 정수 부분을 가지고 뭐를 확인할 수 있겠지? 자릿수. 그렇지. 진수 성분에 대한 자릿수를 확인할 수 있어. 그지? 0보다 커나 같으면 n 플러스 1 자리가 될 거고요. 음수면 소수 절대값 n자리부터 수가 등장한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봐봐. 원래는 소수 부분을 가지고 최고 자리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때는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뭐가 같다? 수배열이 같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건 쌤이랑 같이 가볼게요. 한번 쌤이랑 같이 힌트 잡으면서 천천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로그에는 fn 더하기 gn, fn은 정수고 gn은 소수 부분이다. 그래서 새 자연수 xyz를 찾아서 계산하래요. 가입니다. 가 옆에서 써놔라. 정수 부분입니다. 자, 가를 통해서 지금 정수 부분을 제시를 하는데 자, 일단 fx하고요. 자, fy 플러스 2가 같고요. 그 다음에 fz 플러스 3.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기서 정수 부분이 제일 큰 게 누구야? 아, 여기서 정수값이 제일 큰 게 누구야? 아니, 힌트 해석 안 되니? fx가 제일 크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여기 봐봐. 야, 가인트, 아니, 지금 뭐 뻔하게 주어진 힌트 내가 끊어서 보자. 내가 이 문제 풀라고 한 거 아니잖아. 힌트를 보고 너네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fx는 fy 플러스 2는 fz 플러스 3이라며. 그럼 이 중에서 정수값이 제일 큰 녀석이 누구냐고. x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x가 제일 크다는 건 자릿수로 넘어가 보시면 자릿수가 가장 크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내가 얘기했잖아. 아, 그냥 애들아, 제발.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힌트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야. 근데 내가 부탁 있는 게 너네가 힌트를 보고 그냥 가만히,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가 뇌를 계속 돌려야 돼. 문제를 푸실 때. 왜냐면 최상위 문제들은, 야, 여기 중앙고 잘 봐. 최상위 문제들을 너네한테 문제를 던져줬어. 안목것도 마찬가지야. 상위 문제를 던져주면 너네가 그냥 문제 읽으면 답이 나와? 안 나와. 이건 국어가 아니야. 국어, 영어처럼 문제 읽으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수학은 그 수학적 기호를 가지고 출제자가 의미를 함축해놨고 그걸 너네가 해석을 해서 그걸 풀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의미를 거기다 함축적으로 담아놨는지를 너네가 잡고 해석을 해야죠. 그냥 읽는다고, 야, 내가 얘기했잖아. 읽는 거랑 해석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 왜 읽고만 있습니까? 해석을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가족권은 정수 부분이었고 정수 부분은 뭐로 확장을 시킬 수 있어? 야, 봐봐. 정수 부분은 뭐로 확장할 수 있어? 자릿수로 충분히 확장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정수값으로 해석이 안 된다? 자릿수로 그럼 넘어가야 돼. 일단 그 정도로 스탠바이 시켜놓고요. 자, 나입니다. 나 옆에다 쓰세요. 나가 소수 부분이지.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봐봐.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뭐가 같다로 해석하나? 수배열이 같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나 옆에다 쓰세요. 소수 부분 동일, 가로 열고 수배열이 같다. 이제는 최고 자리의 수를 찾는다로 이제 해석이 안 될 거야. 수배열이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럼 x, y, z가 그러면 봐봐. 가는 자릿수, 나는 수별이 같다. 그럼 뭔가 다해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자, 다에다 별표 쳐라. 다에서 어떠한 힌트가 나옵니까? x, y, z에 대한 합을 던져줘요. 자, x, y, z를 더했더니 1, 5, 4, 6, 8, 3, 1, 5, 4, 6, 8, 3이라는 값이 나온대요. 자, 나는 솔직히 할게. 처음에 1, 5, 4, 6, 8, 3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왔냐면 자릿수가 들어왔어. 왜? 아까 가에 뭐를 출제자가 던져줬니? 정수값, 정수 부분을 던져줬지. 알겠니? 근데 정수 부분은 뭐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 자릿수까지 확장이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얘 몇 자릿수야? 얘 6자릿수지. 근데 아까 제일 큰 수가 누구라고 했니? 자릿수가 가장 큰 녀석이 누구야? x라고 했어.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녀석 x가 6자릿수네? 그럼 6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누가 될 거야? 5가 되겠지. 이해되니? 아, 6자릿수잖아. 6자릿수니까 정수 부분이 누구겠어? 5. 알겠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n 플러스 1 자리라며. n 플러스 1 자리가 6자리라고. n 값이 누가 되는 거? 5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fy 더하기 2가 5니까 fy는 누가 되는 거야? 3. 그럼 fy는 몇 자릿수? 4자릿수였던 거야. y는 4자릿수가 됐던 거야. fz는 누가 됩니까? fz 플러스 3이 오니까 fz는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몇 자릿수였던 거야? 3자리.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감이 와야 돼. 그거 잘 봐. 자릿수를 내가 세팅했고요. 내가 자릿수에 대한 해석을 가해서 잡았어. 근데 아까 나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니? 수배열이 같다라고 했지. 이해됩니까? 그럼 그 수배열은 어떤 수를 기준으로 갈 거냐면 Z.
자릿수가 제일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할 거야. 왜? 문제에서 x, y, z가 다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z를 뭘로 잡을 거냐면 세 자릿수잖아. 얘를 a, b, c로 두고 갈게요. 그러면 y는 누가 되니? y는 몇 자릿수야? 네 자릿수야. 수별이 똑같으니까 a, b, c로 가되 네 자릿수니까 a, b, c 0이 될 거야. 네 자릿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x는 누가 될 거야? 수별이 같대 6자리야. 그래서 a, b, c 0, 0, 0 요렇게 x가 잡히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 보겠다. 그럼 a, b, c 0 그 다음에 a, b, c 얘네들을 더해 보자. 얘가 y고 얘가 z잖니.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그 자리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보일 텐데 아 c는 보이네. 왜? 1의 자릿수가 c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c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c가 3인데 b를 더해서 8이 됐대. 아 b가 누구야? 5였던 거야. 그 다음에 a는요. 맨 앞에 있는 수 보시면 되겠네요. a는 맨 앞에 있는 수를 보시면 내가 a는 누가 됐던 거야? 1이 됐던 거야. 오 마이. 수치를 다 찾았네. 그래서 얘를 통해서 z는 누구야? 153. y는 누구였던 거야? 1530. x는 누구였던 거야? 15만 3천이 됐던 거야. 끝.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 녀석도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면 안 되는 문제긴 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설명을 해주고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지. 물론 창의고나 뭐 안목고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중앙고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는데 x를 300으로 나누래요. 3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10 됩니까? 자, 그 다음에 y를 30으로 나누래요. 51. 거기다 z를 그대로 더하랍니다. 153. 계산하시면 누구니? 561. 561 더해주시면 714가 정답이 됩니까? 네, 714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어요. 21번 지우세요. 21번 그냥 뺍시다. 21번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넘기시면요. 23번은 네, 상용 로그를 좀 이용해서 계산 문제. 요거 선생님이 예전 우리 기본형 수업, 기본편 수업할 때 과제장에 넣어놨던 문제입니다. 요거는 숙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24번도 문장형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숙제로 맡길 거예요. 둘 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답은 1번이고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앞에 상 문제인데 상 아까 두 문제 넘어갔죠. 저기 뭐야 13번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 풀어줄게요. 13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여서 시간이 좀 많이 빼서 먹고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설명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18번은 한번 바꾸는데 18번이 좀 얘는 어렵다라기보다 좀 색다르게 대수 비교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8번입니다. 미션을 줄게. xy, x분의 y 찾아라. 찾고 한번 들어가 보죠. x, y, x분의 y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뭐 x, y, x분의 y만 찾으세요. 여기 봐봐. 자 천천히 갈게. 일단 첫 번째 미션에 x 찾아. 야 어차피 는 k 할 필요 없어. 64가 픽스돼 있잖니, 그지? 그래서 로그로 바꾸라는 소리야. x는 로그 25에 64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y는 네 로그 3에 64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xy는 일단 이렇게 좀 이쁘게 놔뒀고요. 자, 그 다음에 x분의 y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x분의 y는요. 로그 25에 64분의 로그 3에 64라고 나있네요. 자, 이 녀석은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진수가 똑같지. 이게 신호였던 거야. 진수가 똑같으면 뭐해라?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꾸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밑과 진수를 바꿔서 밑을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로그 64에 25분의 1 분의 로그 64에 3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로그 64에 3분의 로그 64에 25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밑이 똑같으니까 오케이. 밑변환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누구였던 거예요? 로그 3에 25였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쫓아오시니? 여기까지 정리 가능합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손질을 한다. 좀 더 손질한다? 일단은 여기서 어차피 이 x분의 y랑 y의 대소는 보일 거예요. 그죠? 밑이 똑같이 3으로 잡혔기 때문에 누가 더 큽니까? 너 이제 로그 함수 배웠잖아. 그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진수가 클수록 값이 더 크겠지. 그래서 y가 x분의 y보다는 클 거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요 요거는 보이네요. 첫 번째 x분의 y보다는 y가 더 크다는 걸. 그죠? 여기까지는 일단 처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건드려 보고 싶은 게 누구냐면 요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요, 네, 여기 봐봐. x하고 y를 좀 따져보면 얘도 대소가 보이거든? 왜? 뭐가 똑같으니까? 진수가 똑같거든. 그럼 밑이 커질수록 값이 어떻게 될까? 밑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힌트에서, 자, 두 번째 해석은요, x가 y보다 작아요. 자, 두 번째는 x가 y보다 작다. 그래서 결국 y가 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y가 제일 큰데 그럼 내가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건 x하고 네, x분의 y x분의 y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x를 조금 정리해보면 5제곱으로 나가니까 2분의 1로 나올 거고 8의 제곱.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로그 5의 8이 되는데 조금 더 정리를 잠깐 봐봐. 얘가 로그 5의 8. 아까 거는 요 녀석이 이제 x가 될 거고요. 지금 내가 강의 준비해왔던 거랑 좀 다르게 풀 거거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좀 보려고 합니다. x분의 y는 로그 3의 25야.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얘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야 되니? 3 로그 5의 2로 좀 끄집어낼 수 있겠고요. 자, 이 녀석은 근데 얘는 또 밑이 3이고 저기네. 25네. 2 로그 3의 5. 일단 수치상으로는 좀 판단하기 힘들 것 같은데 5. 야, 이거 굳이 안 바꿔도 바로 보이겠네. 굳이 왜 바꿉니까? 정수분과 소수분 찾아봐. 얘는 어차피 밑이 달라서요. 판단 불가합니다. 밑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봐봐. 얘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 얘 1과 2 사이에 있지 않니? 이 녀석이 1점 얼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입니다. 얘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 2하고 3 사이에 있어요. 얘 2점 얼마야? 그치? 자, 그럼 결론적으로 x가 x분의 y보다 작으므로 최종적으로 x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x분의 y, 그 다음에 y가 제일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소비교에 이거 원래 선생님 강의 준비해온 거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게 좀 준비해야 하는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나 로그함, 그러니까 로그함수 자체를 알고 있으면 굳이 복잡하지 않게 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고 계셔도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보니 x분의 y와 y가 대소가 바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x하고 y의 판단은 진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커질수록 지수 부분이 작아질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x가 더 작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면 x하고 x분의 y를 비교할 건데 이 녀석의 대소를 따질 때는 지금 밑을 아예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 뭐 역수를 하든 뭘 하든. 이럴 때는 정수 부분에서 얘가 대략 어떤 정수하고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따져봐서 대소를 따져 들어오는 형태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대소 비교가 들어오기도 하다. 그래서 이 형태의 구조를 잘 캐치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꼭 풀 거예요. 아까 몇 번 문제냐면 13번 문제. 요건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고 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